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스피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스피커는 독일 아방가르드 어쿠스틱의 오퍼스 1이라는 스피커인데요. 앞에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혼 스피커를, 큼지막한 혼 스피커를 달고 있습니다. 혼 스피커는 이렇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혼 스피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본격적인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 스피커 하면은 저는 처음 떠오르는 스피커 메이커가 웨스턴 일렉트릭, JBL, 알텍, 클립시 상당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혼이 없었으면 초창기 오디오가 아예 출발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진공과 램프 출력이 많아야지 1와트 넘기기도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런 감도가 높지 않은 스피커로서 여러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특히 듣기에는 불가능한 거였는데 혼이라는 확성 장치가 있음으로써 좀 어쿠스틱하게 증폭을 한 결과 초창기 20, 30년대부터 한 5, 60년대까지 버텨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해보곤 합니다. 그렇죠. 이게 혼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멀리 크게 보내려고 고안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말을 멀리 보내고 싶을 때 입에다 이렇게 혼 모양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혼의 이런 모양들을 많이 활용이 되고, 가장 유명한 게 메가폰, 이런 것도 혼 형태를 그렇죠. 띠고 있고요. 근데 혼이 멀리 정말 고감도의 소리를 정말 멀리 보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혼은 보면은 옛날에 익스포넨셜 이런 혼도 그렇고, 이게 좀 지향각은 좁죠, 좀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좀 공격적이고 잘못하다가는 흔히 이제 혼티라고 그래갖고 네. 좀 날카롭고 귀가 아픈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현대의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옛날에 그런 웨스턴 일렉트릭이나 이런 형태의 혼을 만들지 않고 새롭게 고안된 혼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이엔드 쪽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 아방가르드 어쿠스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코나님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 입구가 좁은 익스포넨셜 지수함수 혼을 쓰다가 네. 그게 너무 이제 공격적이고 직진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계구부를 좀 더 넓힌, 어떻게 보면 아방가르드는 후발주자잖아요. 1991년에 이제 설립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 이 시그니처는 익스포넨셜 혼이 아니라 스페리컬.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나팔꽃 모양으로 활짝 펼쳐짐으로써 지향성은 좀 줄어들지만은 좀 더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 어쿠스틱스가 1991년에 설립된 이후에 빠르게 정말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 우선은 저는 아방가르드 어쿠스틱 하면은 듀오 같은 스피커, 그렇죠. 트리오, 우노, 굉장히 라인업 다양하죠. 그렇게 패시브 스피커도 있고, 그런데 얘네 또 보면은 저역 쪽은 액티브 베이스 그런 타입으로 설계를 해서 저역도 보강을 하고, 그런 타입이 설계가 좀 많아요.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거의 공식화된 게 혼의 그 뒤에 숨어 있는 드라이버는 99%가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 앞에 스로트 그 구멍을 진동판 면적보다 더 작게 하니까 압축이 됐다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이제 힘을 이용을 한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99.9%였는데 네. 얘네 아방가르드 어쿠스틱은 그냥 일반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혼만의 색깔 컬러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여러 가지 아방가르드 어쿠스틱스의 스피커 리뷰를 해봤는데, 최근에 또 행보는 어떨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오퍼스 1이라는 스피커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스피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은 그 전체적인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맨날에 우노, 듀오, 트리오 이름 정말 집채만한 그렇죠. 이런 스피커에 비하면은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왔어요. 여기 혼 드라이버, 중고역을 담당하는 혼 드라이버는 13.8인치. 아무리 작다고 해도 혼은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 편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페리컬 그런 혼으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혼이 일반적인 그 상위급 제품에 비하면은 작아진 면은 있는데, 아방가르드 어쿠스틱스에서는 내부 용적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성능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 인클로저 사이즈도 좀 작아져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제 운용하기는 훨씬 더 편리해졌다. 그런 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전에 이제 그 콜리브리 라인업이 생기면서 C2라는 그 스피커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혼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네. 그때도 이제 13.8인치였고,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얘가 이제 중고역을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중고역을 담당하는 그 크로스오버 주파수도 700Hz로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의 같은 구성의 드라이버와 혼을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밑에 우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역 쪽 담당하는 우퍼가 장착돼 있고요. 인클로저 보면은 기본적으로 고밀도의 MDF가 기본적으로 몸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면은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을 따로 짜가지고 부착시켜 놔서, 아무래도 전면 베프에 이제 드라이브 유닛이 운동을 하면서 많은 이제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폰 스피커 브랜드지만은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안 쓰고 네. 일반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썼었는데, 컬리브리 C2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오프스 1도 그렇고 네. 정통 문법을 따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네.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써갖고서 좀 더 직진성, 에너지를 좀 높이는 쪽으로 좀 방향을 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10인치는 당연히 이제 콘형 일반 드라이버인데 페이퍼콘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콘도 그렇고 밑에 페이퍼콘도 그렇고 감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설계 방향이 그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후면을 보면 이 제품이 일반적인 패시브 스피커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뒤에 이제 판넬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단자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XLR 입력을 하나씩 봤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가 기능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 모드, 전원을 어떤 식으로 켜고 끌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드가 뭐 4가지가 ABCD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역 쪽이 아무래도 앰프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역 쪽을 데시벨을 조정할 수 있는 그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dB에서 플러스 6dB까지 조정이 가능하죠. 뒤에 보면 이제 2개 버튼이 있어갖고 그걸 네. 눌러서 LED 색깔 변화로 이제 네.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매뉴얼 보시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참고로 흰색이 이제 뜨게끔 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dB씩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매뉴얼 보면서 색깔을 잘 보고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앰프가 어떤 게 내장되어 있느냐, 그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혼 드라이버 쪽은 클래스 AB 증폭하는 앰프를 내장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10W짜리 예. 그리고 1W까지는 클래스 A로 예. 이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10인치는 확실히 10인치 자체로 혼 도움 없이 혼자 내야 되니까 예. 좀 더 대출력 250W의 클래스 D 앰프를 내장했습니다. 출력이 250W. 그러니까 혼 드라이버는 단 10W. 와트 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이 혼덕을 많이 본 거죠. 그리고 스펙을 잠깐 알아보면은 이 스피커 전체 그 주파수 대역은 저역 쪽은 35Hz, 거의 이제 이쪽은 이제 초저역 구간, 약간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대역까지 커버를 하고, 고역 쪽은 20kHz까지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혼 드라이버가 능률, 그러니까 감도가 103dB예요. 그렇죠. 103dB는 정말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클래스 A 증폭 구간을 1와트로 그냥 자른 이유도 워낙 감도가 높으니까 1와트까지만 이 클래스 A로 증폭해도 웬만한 신호는, 음악 신호는 다 커버할 수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계산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효율이 높으면은 진동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폴리에스터 진동판인데 얘가 좀만 움직여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똑같은 음압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진동판 입장에서 좀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곡을 낮추면서도 들릴 소리는 다 들려주는. 그러니까 이 혼 드라이버와 혼 설계를 잘하면은 깨끗하고, 오히려 혼 소리가 뭐 지저분할 수 있다는 어떤 편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진동판이 적게 움직여도 똑같은 소리를 내니까 네. 오히려 더 정확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스피커에 대한 뭐 설명은 요쯤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스피커는 뒤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스파이크를 스피커 하나당 4개씩 이제 장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뒤쪽으로 그 조금씩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 제품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제품 기본적으로 앰프가 내장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무슨 스트리밍 스피커처럼 소스 기기까지 내장된 거는 아니고 앰프만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볼륨 조절이 되는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연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소스 기기에다가 프리앰프를 이제 연결을 해서 XLR 출력을 해서 세팅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세팅해서 테스트할 때는 우선은 소스 기기는 오랜더의 N10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사용을 했고,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마크 3 라스트댄스 사용을 했고요. 프리앰프는 평소에 레퍼런스를 쓰는 아큐페이지 E5000 인티앰프에서 이게 XLR 프리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타라랩 XLR 케이블로 양쪽을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저희가 이게 평소에 사실 이런 홈 스피커 테스트할 일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좀 이채로운 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세 곡 녹음한 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Skitters fly through the grass, lotus blows as I pass. Leaves rustle gently, and trees give me shade as I pass. How sweet is nature's embrace, all my woes fade away. I'm slowing down in my mind, rest my soul in your arms. Okay, so your heart is broken. You're sitting around moping, crying, You say you're even thinking about dying. Well, before you do anything rash, baby, listen to this. Everybody plays the fool sometimes. There's no exception to the rule. Listen, baby, it may be factual, it may be cruel. I ain't lying. Everybody plays a fool. Falling in love is such an easy thing to do, but there's no guarantee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아방가르드의 이게 스페리컬 혼, 이 모양이 볼 때마다 멋있어요. 멋있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우리가 알던 막 웨스턴 일렉트릭이나 그런 거 익스포넨셜 타입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혼 자체가 컴프레션 드라이버 내장된 이 혼 스피커의 직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향각을 그래도 좀 많이 넓혀주려고 이런 나팔 모양이 된 것 같은데 나윤선 씨의 이게 렌토 처음에 들어보면은 소리는 굉장히 좀 잘 펼쳐지기는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막 빈티지 그런 혼하고는 상당히 막 다른 성질의 그리고 해상도는 상당히 좋고 이게 확실히 감도가 높다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좀 콸콸콸 쏟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예. 시원시원하게 좀 뿜어져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전에 이제 뭐 트리오나 듀오 예전에 들었을 때는 좀 되게 온화하다. 홈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되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조금 남성성이라고 그럴까? 예. 좀 이렇게 에너지 같은 거, 스트레이트성 이런 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이 아무래도 그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쓰고 예. 뭐 이런 이제 어떤 전체적인 사운드 튜닝이 이쪽으로 좀 변하는 좀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느꼈고 특히 그 변화를 두 번째 곡, 그 아론 데빌 곡에서 느꼈는데 확실히 예전에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썼던 아방가르드 스피커 소리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덕분에 그러니까 얻은 것은 뭐냐면은 상당히 에너지와 디테일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네. 확실히 혼을 썼고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쓰니까 가까운 근접보다 니어필드보다는 네. 훨씬 뒤에서 들었을 때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네. 좀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녹음할 때 녹음기를 원래 평소에 이제 녹음하던 위치에서 놓고 녹음하다가 저희가 좀 더 거리를 좀 뒀잖아요. 그렇죠. 뒤로 좀 예. 물러나서 녹음을 했죠. 예, 확실히 혼 스피커는 이 비축 이제 오프 엑시스에서 데시벨 감쇄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청취자 위치로 좀 더 당겨서 녹음을 했어요. 이게 데시벨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녹음기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볼륨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익숙한 볼륨을 오버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 혼의 어떤 단점이 또 나오는 걸 저희가 이제 느껴갖고 네. 튜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이나 뭐 이런 것도 들을 때 저는 아까 이제 김편님이 이제 과거 기존의 아방가르드 혼은 좀 더 좀 온화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더 스트레이트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는 좀 중고역 쪽의 속도감도 더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좀 직진성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더 좀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바뀐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음악성, 음악의 어떤 원시적인 에너지는 정말 이 오프스 1의 최고의 장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700Hz 이상을 다 이 위에 미드, 하이 얘가 지금 다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네. 시바트로서 이거를 충분히 다 커버를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고 그러면서도 그 음악에 담긴 열기나 에너지가 예. 거의 손실 없이 전해지는 걸 느꼈어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액티브 2웨이 바이앰핑이 되는 그런 설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예. 음상이라든지 음장이 정말 또렷하게 잡히는 매력도 충분히 넘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저역 쪽, 그러니까 저역 쪽의 우퍼가 내는 소리는 뭐 클래스 D 250W다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타이트하고 막 빠르고 막 쾌감 위주의 막 이런 소리를 좀 상상할 수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막 빠르고 단단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이 혼과 굉장히 조화로운 그리고 소리를 너무 이렇게 옥죄는 스타일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공간을 좀 에워싸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700Hz가 상당히 그 귀로 테스트하고 평가한 그 어떤 신의 한 수라고 그럴까? 그런 주파수인 것 같아요. 전에 콜리브리 시티도 그랬고. 네. 그래서 사실상 700Hz 이상에서 거의 모든 게 판가름 나고 그 밑에 대역은 어떤 음의 에너지라든지 예. 그 분위기를 좀 전해주는 그런 대역인데 그런 튜닝을 참 잘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독일 하이엔드 혼 스피커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방가르드 억스틱의 신작 오퍼스 1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기존의 아방가르드 스피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패시브, 특히 이제 패시브 하이엔드 스피커 쪽이 어떤 해상력이라든지 음상, 음장 요런 쪽으로만 지금 업그레이드가 네. 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방가르드에서 오프스 1이라는 바이앰핑이 되는 액티브 스피커 더군다나 컴프레션 드라이버와 13.8인치 혼 조합이 주는 어떤 이 독보적인 에너지감, 네. 디테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앰프와 패시브 하이엔드 스피커 조합은 따라오기 힘든 얘네만의 어떤 경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